이사장님, 예. 작년 국감 때 MBK의 탐욕적, 이 약탈적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연금 기금 운영 위탁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난해 선정 과정에서 맡긴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굉장한 질타가 있었죠. MBK 같은 그런 약탈적인 사모펀드에 ESG 경영도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사모펀드에 국민연금 기금 운영하는 게 맞겠느냐. 저도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박희승 의원님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예. 그렇게 국회에서 큰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21일 최종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계약 직후 3월 4일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됐습니다.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그냥 그날 국정감사만 넘기면 되는 문제제기입니까? 저희가 처음에 선정을 작년에 하고 올해까지 정관 합의를 미룬 이유는 MBK가 저희 돈을 받아가지고 그때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적대적 M&A 저희 돈을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해요. 답이 그러니까 결국 적대적 M&A 투자권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결국은 체결했잖아요. 네. 그러나 의원들이 그때 문제 제기는 적대적인 M&A 투자권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MBK라는 아주 약탈적인 형태의 사모펀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요. 이 MBK가 홈플러스 인수 당시에도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차임 매수하는 방식으로 매수한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것이 지금의 MBK의 그 약탈적인 그 인수 방식이 이런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홈플러스 입점한 국민도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직원들은 다 해고와 고용 불안에 지금 지역상권 붕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MBK의 그 2015년 홈플러스 인수할 당시도 또 국민연금이 투자했죠? 그렇습니다. 얼마 투자했습니까? 5천억 넘게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도 아직 확인 안 하셨어요? 6,121억 원 하셨네요. 오늘 질의 나올 줄 알고 준비하셨어야죠, 당연히. 예, 맞습니다. 지분까지 합하면 6,121억입니다. 지금 투자금 회수 얼마 됐습니까? 지금 원금 이익 합해가지고 3,131억 했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은 얼마 남아 있어요? 우리가 공정 가치로 판단하면 9천억 정도 됩니다. 9천억 남아 있죠? 이 해소할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지금 기업 회생 절차 신청한 현상에서 상환이 거의 불가능하죠. 손실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결국 9천억이라는 큰 돈이 지금 날아갈 판입니다. 국민연금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당연히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투자를 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요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이런 큰 기관 투자자가 이 LBO 차임 매수 방식의 사모펀드에 자금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임 매수 방식 자체가 ESG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도 딱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제도 자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사모펀드 제도를 자체를 활용해가지고 운용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금융 쪽에서 좀. 저 보고 대답하세요, 이사장님. 또 예. 제가 말씀드려도 먼 산 보고도 얘기하고 계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제도 개선에 관한 부분도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앞으로 저희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차임 매수를 하는 데는 해줄 건가 말 건가 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인 연금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선도 투자자로 들어와야지 다른 은행, 증권사, 다른 투자자가 들어와요. 국민연금이 이런 약탈적인 그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MBK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는 한국에서 사모펀드조차 구성할 수 없습니다.
예, 의원님, 뭐, 같은 취지로 저는 저희 돈을 받은 그런 그 운용사가 그냥 회사를 키우고 이렇게 기업 가치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저희한테 투자금을 회수해줘야지 그냥 받은 거 그걸 가지고 자산을 매각해가지고 우리한테 투자금을 회수해주겠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거기다 돈을 줘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자제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원칙으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사모펀드가 대부분이 다 약탈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지금, 라임 사태 알죠? 그것도, 약탈적인 사모펀드에서 벌어진 일이었잖아요. 공적인 운수기관이나 그런 데들을 사모펀드가 다,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결국은 권한과 이익을 다 침해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을 공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제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거에서 국민연금이 저는 하나의 원칙을 수립해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약탈적인 사모펀드에는 앞으로 투자하지 않겠다. 이걸 원칙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되면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거기에 동조하게 돼 있어요. 예, 의원님 저희가 저희가 그 운용사 선정을 할 때 그래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자산을 팔아가지고 수익률을 아무리 높게 내도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돈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운용해 나갈 거냐라는 걸 이렇게 이제 할 때 자산을 막 팔아가지고 우리한테 그 수익률을 주겠다 운용 방식이 그렇게 된 거는 지양하도록 하는 그런 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후적이잖아요. 사후적. 그 사람들이 그거 처음에 투자 받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나요?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투자 받아서 제안서를 받을 때 당신들이 수익률을 어떤 식으로 올릴 거냐라고 이제 할 때 구체적으로 자산을 팔아가지고 자산을 파는 것도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점포를 파는 거는 있지만 뭐 기기를 MBK가 처음에 홈플러스 투자하고 해소할 방식을 그 매각 방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은 투자 받았습니까? 거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거기 뭐 세일 앤 리스펙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투자 제안서를 받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 돈을 줄 때는 그 자산 매각을 해서 하는 부분에 그 자산이란 부분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있고 운영하는 점포냐 아니면은 이게 뭐 비행기냐 뭐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영향을 이 같은 경우는 우리 세일인 리스펙이라고 알고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거기에 세일 앤 리스펙이라고 적혀있고 아까 질문하실 때도 그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이 그 투자자연서에 들어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증인한테 국민연금 투자 운용사이니까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투자회사가 되어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홈플러스 관련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협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협상이 아니라 매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홈플러스가 아마 11월 10일까지 회생 계획안은 물론 인수 의향서조차 제출하지 못하면 바로 청산 절차로 넘어가게 돼 있죠. 꼭 그렇진 않습니다. 회생 계획안을 내서 채권단하고 법원하고 협의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지난 9월 19일 김병주 회장과 면담 이후 유력한 협상자와 협상을 하고 있다는 김병주 회장의 말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회장이 14일 정무위원회에 출석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는 없고 밝히기 어려우나 제한적인 인수 희망자랑 협상 중이다고 답했는데 맞습니까? 19일 그 김병기 원내대표 계시는 자리에서 제한적인 매수 후보자랑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선 협상자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홈플러스가 매각이 아닌 청산 처리가 된다면 노동자 10만 명과 수천 개 협력업체, 지역 소상공인, 농축, 수산업계까지 무너질 수 있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진정성 있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증인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의하는 거 잘 듣고 이따 제가 질문하면 답변해 주세요. 이사장님, 국민연금이 2011년부터 총 11회에 걸쳐서 MBK에 1조 9,726억을 투자했고 24년 말에
기준으로 보면은 원리금 1조 3,142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국민연금의 MBK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홈플러스 투자 잔액 4,884억 원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금액은 9천억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최악의 경우 홈플러스가 청산하게 된다면 청산 가치는 최대 얼마인가요? 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식상 같이. 네, 3조 7천억이라고. 아,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들었죠? 예. 이 중에 현재 홈플러스의 국민연금 투자액보다 선순위 채권 규모가 얼마죠? 2조 5천. 2조 9천억 원이죠? 그렇다면 청산할 경우에 청산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을 빼면 8천억 원이 남는데 예. 국민연금의 손실액 범위는 최소 1천억 원에서 최대 9억까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청산이 아닌 인수를 통한 계속 기업가치 평가는 2조 5천억 수준입니다. 맞죠? 예. 결국 이 경우에도 최대 9천억 원의 큰 손실이 예상되죠. 그렇습니다. 증인, 국민연금이 투자할 때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LBO, 차인 매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거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저희 공단 내부 자료가 예. 이를 증명합니다. 예, 예, 있습니다. 네. MBK가 점포를 처분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투자 제안서 내용 한번 봐주시고요. 증인, 이런 식의 부동산 장사를 하겠다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기관 투자자로서 적합합니까? 이사장님께 여쭤보신 거죠? 저한테 좀 하신 거죠? 이사장님. 예, 당시에는 아마 이제 저희들이 담보 가치를 중심을 두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자, 증인, 결국 MBK가 홈플러스 인수 후에 점포 토지 건물 등을 팔고 다시 빌리는, 즉 세일 앤 리스백으로 4조 1천억이 넘는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결론은 MBK의 기업 인수 후에 이런 약탈적인 이익 추출을 국민연금이 도운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예측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최근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그 LBO 차인 매수 방식에 대한 기관 투자가 부적절하고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세요? 뭐 이리적으로 뭐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긴 그렇고 그런 부분이 아니, 같은 금융감독원도 공공기관이고 연금공단도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끼리 입장이 다른 겁니까? 아니 입장이 다르다기보다도 그런 부분이 남용되거나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뭐 기본적인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결국 전 이거 박근혜 최순실이 국정농단 할 때 국민연금은 투자농단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5년 2월에 박근혜 중동 방문 경제사절단에 MBK 부회장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고 2022년 윤석열을 지지한 최강씨, 이분이 이사장으로 국민연금 공단에 있었어요. 근데 그 반년 후 2015년 8월에 MBK 투자 결정을 합니다. 이 투자에 박근혜 정권 차원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부도덕해요, 전부 하나같이. 지난 2월 말에 홈플러스가 발행한 RCPS의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RCPS의 상환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MBK가 이걸 연금공단과 사전 협의한 적 없죠? 그렇습니다. 공단 사후에 이 사실 파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MBK 이 결정이 연금의 RCPS의 상환 조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해 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영향이 있다라면 손실 금액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분명한 것은 애초에 사전 협의 의무가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지금 방금도 법적으로 점검한다고 하셨죠? 예, 법정으로 네,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증인, 2014년 영화 카트, 맡은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인권 침해, 노조 탄압 실태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로 이 영화 배경인 까르푸가 이랜드 홈에버가 되고 또 테스코를 거쳐서 지금의 홈플러스가 됩니다. 2015년 국민연금도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었지만 MBK 투자 결정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채광이 있을 때죠. 자, 내부 자료 보십시오. 자, 이사장님 보시면 MBK의 홈플러스 인수 후에 직접 고용 노동자 5,500명을 포함해서 약 10,000명이 해고가 되고 현재는 점주와 노동자 등 10만 명이 해고와 폐점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미 MBK는 2008년 CNM 인수 후에 2014년 노동자 109명을 집단 해고했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고공 장기 농성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MBK가 최대 주주로 있는 롯데카드 고객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재앙의 그 중심에 MBK가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투기 자본이 돼서 노동자의 목을 찌르는 칼이 돼서 돌아온 이 현실, 이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증인, 책임자로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국민과 홈플러스 입점주, 노동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정중히 사과해 주십시오. 예, 결과적으로 저희가 투자한 기업으로 인해서 여러 뭐 임직원이든 뭐 고통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그 당시 투자 결정으로 인해 뭐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광일 증인 마찬가지입니다. 이 MBK 부동산 장사하면서 이익만 추출하고 약탈적 투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과해 주십시오. 홈플러스 회생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고통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기업을 인수해서 M&A나 구조조정을 통해서 빼먹을 거 제대로 빼먹고 튀어버리는 이른바 약탈적 먹튀 자본,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국민연금 투자 가치에 역행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강력한 투자 배제를 해야 되고 사모펀드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도입해야 됩니다. 지금 공단이 제시하는 방안 정도로는 제2의 MBK 사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증인, 이사장님, 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강력한 방안 추진하시겠습니까? 여하튼 이런 좋지 못한 저희 돈을 받아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런 뭐 좋지 못한 거를 하는 그런 운용사들은 선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사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민이 낸 돈으로 국민을 해고하고 국민이 낸 돈으로 국민이 살아가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민이 낸 돈으로 국민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사모펀드나 이런 쪽을 결정하실 때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고 저는 국민연금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는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경우도 좀 제대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저도 뭐 이런 사태를 보고 너무 불편하고 국민의 돈을 받은 회사가 우리 홈플러스에 계시는 분들이 보험료 내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 보험료 내시는 분들을 보험료 못 내게 만든다는 게 그게 국민연금 기금으로 할 일인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선도적이고 뭐 아주 최신의 뭐 투자는 하지 않지만 적어도 뭐 해제는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나중에 운용사 선정할 때 그렇게 못하도록 그런 부분은 제한을 못하도록 하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하면 저희들이 뭐 투자금을 해소한다든지 처음 선정될 때부터 조금 더 좀 국가 경영에 기여하거나 기업 가치 제고에 정말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도 이렇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혜련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광일 증인 여기 옆에 나와서 계세요. 그리고 김광일 회장님 작년에도 나와서 혼 많이 났죠? 근데 결국은 더 큰 사고 쳤어요. 그때도 투자자금 홈플러스를 위해서 쓰고 뭐 저기 하겠다더니 결국은 홈플러스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구렁텅이로 몰아놨는데 김병주 MBK 회장 한국 세계 부호 순위에서 1위잖아요. 지금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서 뭐 투자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사제 출연으로 증여 및 보증을 통해 1,000억을 회사에 넣었고요. 추가로 지금 저희가 운영사에서 벌어들인 수익 가지고 2,000억을 더 추가로 넣겠다고. 보니까 MBK 김병주 있습니다. 네, 뭐 언론을 통해서 MBK 김병주 회장 개인은 400억 원 넣었더라고요. 400억 원. 아니 자산이 14조 4천억 원인데 꼴랑 400억 원이에요. 도대체 이거 저희가 구상권을 포기한 방식이 연대보증이라서 사회적 기여라는 게 전혀 없어요. 전혀. 1조를 넣어도 모자랄 판에 1,000억을 넣어도 진짜 모자랄 판에 400억 원이 뭐예요? 400억 원 개인. 600억 부분도 저희가 구상권 포기한 연대보증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돈입니다. 일부 임원들 다 합쳐서 하는 건데
저는 지금 김병주 개인을 묻는 거잖아요, 개인. 제발 좀 사회적 책임의 10분의 1이라도 하라고 하십시오.